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오늘은 실험 아니고 집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부터 이야기하지? 며칠 전에 제가 급발진 대처 방법 영상을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거 잘 몰랐던 부분들 카드라만 듣다가 정확하게 많이 도움되었다고 좋죠. 앞으로 급발진 증상이 일어나면 그렇게 대처하면 안전하게 됩니다. 요 링크 가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에피소드, 먼저 그런 영상에서 또 그 의문점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EDR 자료, EDR 자료가 잘못되었다. ECU가 이상이 생기면 아예 먹통이 되는데 무슨 필요 있냐, 그냥 이렇게 딱 그냥 편견을 가지고 단정 지어 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영상은 봐주시면 도움될 겁니다. 급발진 사례 영상들을 거의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면 EDR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속 페달 변이량과 스로틀 양이 100% 비례를 해야 되는데 이 EDR 자료에서는 비례를 하지 않는다. 그 전문가분들이 뉴스에 직접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EDR 자료가 조작됐다. EDR 자료가 엉망이다. 안 맞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하니까 댓글이 몇 천 개, 몇만 개 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EDR 자료는 의미 없다. 먹통이다. 자꾸 공포심, 불안감만 늘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와, 제가 진짜 정말 좀 낯이 뜨거웠어요. 자동차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다 믿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속 페달 변이량과 우리 스로틀 양은 100% 비례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알고 그런 영상을 보고 시청자 선생님들도 분석을 해보고 하면 도움될 겁니다. 왜 그게 100% 비례를 하지 않냐고 하면 예전 차들, 제 포니 같은 차들 있죠. 80년대, 90년대 차. 그런 차량들은 밟았을 때 와이어로 당기니까 이 밟고 있으면 그냥 비례해요. 떼면 가고. 이렇지만 요즘 차들은 평소에는 비례를 하지만 이게 그겁니다. 전자식은 우리가 가속 페달을 똑같은 양을 20%를 밟고 있는데 여러분들 차에서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이만큼이 열리면 노멀 모드에서는 이만큼이 열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만큼이 열린단 말이에요. 가속 페달 양은 같지만 스로틀 양은 달라집니다. 이거는 어차피 비례하는 거지만 반비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반비례하냐? 내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잖아요. 디젤 차로 예를 들면 EGR 밸브가 고착이 되었다. 얼마 전에 터널에서 선차 있잖아요. EGR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고착이 되었다. 가속을 할 때는 EGR이 닫혀야 되는데 닫지를 못하니까 ECU에서 제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밟은데 스로틀은 쭉 줄어드는 거예요. 스로틀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솔린 차로 따지면 엔진 온도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냉각수가 부족하다든지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밟았는데 열이 많이 발생한다 하면 스로틀을 줄이는 거예요. 그거는 밟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전방 추돌 장치 막 가는데 밟는데 꾹 섭보잖아요. 그럼 스로틀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100%지만 줄어든다. 빗길이나 빙판길 미끌렸을 때 ESC 개입할 때 너무 많습니다. 반비례하는 조건이. 그리고 후진 기어에서는 퓨얼컷이 걸리잖아요. 바바바바바 하면 또 스로틀을 지가 줄이는 거예요.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트랜스미션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TCU에서 ECU에서 받아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 변속기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풀악셀을 치대지만 더 이상은 못 간다 싶어서 줄이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소나타 DN 차량 제가 후진 급발진 사고 있지 않습니까?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다른 매체에도 많이 나오고 보고 있었는데 전문가분들은 EDR 자료를 보면 가속 페달 변이량과 스로틀 양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급발진이다. 그런 말을 하길래 그냥 좀 깜빡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분석을 해도 되나? 진짜 우리나라 자동차 이 정보가 좀 힘이 저는 걱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 소나타 DN 후진 급발진 차량에 운전하신 분, 돌아가신 분 아드님이 저희 구독자라고 메일이 한 통이 왔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부 다 급발진이다. 뉴스에도 급발진이다. 온 매체가 급발진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금화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영상하고 파일하고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신껏 저는 분석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느 편향되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사고지만 소신껏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보니까 EDR 자료는 급발진이다 아니다라가 아니고, 그게 이제 가속 변이량이 100%가 되었을 때 스로틀 양을 EDR 자료에서는 그 초하고 받친 그 거리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맞아 떨어졌거든요. 후진기아는 단일 기어이기 때문에 퓨얼 컷을 바바바박 치니까 거기에서 100%지만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약간 훅 뜨는 구간에서는 다시 훅 열렸다가 또 부딪히기 전에 좀 줄었다가,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었더니 저는 그분께 좀 미안하면서, 왜 저도 같이 무조건 급발진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발진인지 아닌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EDR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진짜 고맙게, 제가 좀 미안할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님이 소신껏 이렇게 분석을 해주니까 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피해자 유족분들께 더 혼란만 주고, 더 나중에는 그 사건으로 해서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당사자는 나중에 소송을 걸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만약에 패소하거나 이래 되면 돈과 충격과 너무나 큰 상처를 진짜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며칠 동안 그렇게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EDR 자료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구독자 한 3만 명일 때, 그때 부산에서 모닝이 이제 만덕 9터널을 내려가다가 구독자분 친구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했어요.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차들이 안 댕기는데 그 시간에 블랙박스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급발진일 것 같다고 이렇게 메일이 오고 댓글이 와서 제가 찾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10,000회도 안 나왔어요. 6,000회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소문 끝에 거기 그 차 안 댕기는데 저 뒤에서 따라온 차가 소식을 듣고 진짜 극적으로 자기가 뒤에 따라온 차라고 메일이 와서 그분께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블랙박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저도 그때는 유튜브 효과가 이 정도구나, 영향력이, 그때 좀 느꼈고, 그렇게 잘 보고 경찰서에 진술도 하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저도 제 어머니 같은 그런 감정이입이 들어가지고 영상 만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혼수 상태에 계시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가족분들께서 금마님 죄송한데 이 블랙박스를 토대로 영상을 분석을 좀 해줄 수 없냐, 만들어서 공론화를 조금 시키고 싶다.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히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편향되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사고지만 저는 딱 있는 그 장면 그대로 제 소식껏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닝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 상태였고,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1000cc 미만의 경차 브락셀 밟았을 때 그런 속도고, 아무리 봐도 급발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급발진이라고 확신은 못한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영상을 좀 내려달라고.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본인들한테 너무 불리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뭘 의도를 했길래 불리하다? 그냥 분석을 해준 것 뿐인데 불리하다. 그게 제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편집하고 영상 찍고 저 나름대로도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조금 이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강릉 티볼리 그런 이제 영상도 보면서 EDR 자료를 보니까 변속기, 변속량, 마력수 대비해서 거리까지는 그거는 자발적으로 제가 했지만, 그런 영상들에서 제가 100% 갱음이 나고 급발진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저도 안타까워서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뭐 급발진 아니다라고 제가 뭐 말씀도 못 드립니다. 그냥 저는 딱 그냥 자동차 나름 프로필은 없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댓글에 뭐 현대 알바냐 어디 뭐 알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알바는 아니고 지금도 지식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대학교 나와서 20대 때는 수입차 자동차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20몇 년 동안 나름대로 그 일반인보다는 조금 뭐 자동차에 일가견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들을 좀 전달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저도 급발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상들도 몇 번 봤습니다. 예전에 K7인가 뭐 하고 외국 영상들 이런 거 보면 그 운전자가 직접 찍었더라고요. 발 다 떼고 있는데 왕 했다고 왕 했다고 왕 했다고 왕 했다고 RPM 막 춤을 추고 이런 거는 와 그런 거는 진짜로 뭐 분석을 해서 제대로 밝혀야 될 거고 저도 와 그런 거는 좀 황당스럽더라고요. 이 분석을 하실 때 급발진이다라고 정해놓고 이거를 분석을 하다 보면 계속 끼 맞추기 식으로만 그 분석을 해야 되니까 겨울철에 수분이 많이 나오거든. 그런 것도 막 알 수 없는 정체 없는 액체가 될 수가 있고 그 블랙박스 전자파 노이즈 때문에 올라가는 윙 하는 터빈 소리가 뭐 슈퍼차저 소리가 나는 것들도 또 갱 뭐 슈퍼 비행기 뭐 폭발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와 했을 때 엄마야 어떡하노 하지 말고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110km의 뭐 정상 RPM은 2200인데 5500, 뭐 4500 RPM 110km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급발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는 기어비에 따라 다르거든요. 3000rpm에서 110km를 맞출 수도 있고 4000rpm에 맞출 수도 있고 5000rpm에도 110km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 제가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맞춰라 하면 제가 다 맞춰 드리겠습니다. 같은 속도 다른 RPM 기어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급발진 정상처럼 스로틀 100에서는 절대 2500에 110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200~300m에서 뭐 브레이크하고 악셀하고 같이 밟았을 때 뭐 용어를 뭐라 하더라 그 전문가님께서 뉴스에 나와서 블랙 카본이 뭐 타는 그런 뭐 저는 그런 용어는 뭐 잘 못 들어봤어요. 그냥 타이어 스키드 마크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100마력, 200마력대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도중에 RPM 3000, 4000, 5000에서 110km, 뭐 100km 전후에서 그 슬립을 하면서 110km로 달리고 있는다는 거는 고인이 되신 켄 블락 선수가 와도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 거는 충격이 되었을 때 냉각수라든지 미션 오일이라든지 미션 오일 쿨러에서도 셀 수도 있고 그게 배견이 많이 나옵니다. 배견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바로 오일이 타는 거거든요. 물이나 오일이 타서 올라오는 거고 머플러에서 나오는 연기들은 보통은 이제 까맣습니다.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나오고 배견이 나온 다음에 안에 헤드 가스켓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일이 자꾸 그 연소실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블랙박스 영상들이 제보들이 간간히 들어오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청자님들 차량들 소신껏 그렇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시내 타고 가지 마라 하거든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버스 타고 다니시라 합니다. 그 점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잘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자동차 지식도 쌓고 공포심 이런 것도 없을 거고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인이 직접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감사합니다.